136쪽 6주 49번부터 49번에 4번 50번에 2번 51번에 4번 52번에 4번 53번에 5번 54번에 3번 55번에 5번 56번에 1번 57번에 3번 58번에 5번 아직 다 들으셨나요? 됐으면은 134쪽 134쪽 1문단부터 봅시다. 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앞에서 말한 그 물가의 변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한 경제 지표를 일컫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물가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상품들 평균 낸 거. 그리고 이 물가는 물가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균된 가격들의 변동, 그리고 이 물가 변동은 물가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죠. 자, 이 물가 지수는 그 전반적인 가격의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와의 이 지수 또 뭔지 알려줍니다.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거래요. 이 지수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때랑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거래. 비교해서 변동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기준을 100으로 해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1문단의 마지막 그 예시를 보면은 대부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115래. 그러면은 100에서 15만큼 올랐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15% 상승한 거야 지금. 요 얘기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15% 상승했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을 보면은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 지수를 구한대요. 자, 이 물가 지수를 측정하려면 모든 상품들을 다 따져봐야 돼.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모든 상품은 좀 무리고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표 품목들로 측정을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또 좀만 더 같이 볼게요. 네 번째 줄.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는데, 가격 지수는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그래서 뭐야? 가격 지수. 앞에 나온 물가 지수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과거의 기준 100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근데 차이점은 여기는 전반적인 물가면은 가격 지수는 각각의 상품만. 개별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개념을 알았으면은 본격적으로 방법들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단순 물가 지수예요. 단순 물가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대표 품목들의 각각의 가격 지수들을 전부 합칩니다. 전부 합치고 평균 내면 끝나요. 합친 개수만큼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단순 물가 지수는 되게 단순합니다. 다 더해서 나누면 끝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한 개 문제가 있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대표 품목들이 전부 다 똑같은 영향을 가진다는 거야. 영향력을. 너희들 그 뭐야, 성적 평균 많이 내잖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진로나 전공에 따라서 주요 과목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국영수, 정보, 음악, 체육 다 똑같이 계산을 했다는 거야. 영향력을 신경을 안 쓰고. 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중물가 지수. 자, 이거는 가중물가 지수는 그 대표 품목들의 가중치를 일단 다 부여해요. 그리고 그 부여된 가중치와 이제 또 각각의 가격 지수들을 다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값들을 더하면 돼요. 가중물가 지수. 그러면은 여기서 부여된 이 가중치가 뭔지, 기준이 뭔지는 그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보면은, 가중물가 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 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영향력을 고려했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게 뭐야? 거래 비중. 이게 클수록 가중치도 높게 들어간다고요. 거래 비중이구나.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문단이 끝났어요. 이 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품목들로 물가 지수를 측정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종류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뭐야, 전부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계산입니다. 경제지문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경제지문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는 바로 저거예요. 계산. 계산이 나오면은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써먹어요. 그랬을 때 뭐 134쪽에 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 다 보셨죠? 식 나와 있는 거 맨 밑에. 그런 경우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 텍스트로 뭐해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읽으면서도 실전에서도 실시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세요. 문장 읽으면서 바로바로 어차피 써먹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들만 잘 넣었으면은 계산은 쉽게 나와요. 계산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 웬만해서 사칙연산 안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되게 중요한데, 저게 52번 문제를 가르죠. 52번. 자, 우리 52번도 보면은 뭐 A, B, C에서 대표 품목 3개 있고 가격지수, 가중치 나와 있는데, 얘네들 단순물가 지수부터 보여볼게요. 자, 가격지수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A 가격지수 104, 그리고 B 110, C 110 하면은 324예요. 그리고 이거 평균 내면 되죠. 나누기 3 108이에요.
단순 물가지수는. 그러면 단순 물가지수로 구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지금은 8%가 상승했구나라는 거죠. 108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중물가지수로 구해볼게. 가중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지수에다가 가중치를 일단 곱해야 돼요. A부터 가격지수 104에 가중치 0.6, 그리고 B는 110에 가중치 0.3, C도 110에 가중치는 0.1.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A는 62.4, B는 33, C는 11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온 값들을 전부 더하면 된다 했죠. 106.4 해서 가중물가지수로 구했을 때는 100을 기준으로 지금 6.4%가 올랐구나 로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됐으면 4번 선지 한번 보세요. 4번. (4번에서) 뭐래? 단순보다 가중이 더 높대. 단순보다 가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뭐니? 단순이 더 높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잘 써먹었으면은 판단은 되게 빨리 됐을 거라고, 맞다 틀리다를. 자, 이렇게 52번 됐으면은 돌아와서 3문단 볼게요. 자, 3문단.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얘기는 물가지수의 쓰임새예요. 자, 어떤 용도들이 있나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물가지수를 보면 화폐 구매력을 측정할 수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를 봤는데 100 이상이에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1,000원을 들고 옛날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추파춥스를 200원 주고 사 먹었단 말이야. 5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추파춥스가 300원이 됐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몰라. 어쨌든 300원이 됐어. 그러면은 뭐야? 같은 1,000원으로 이제 3개밖에 못 사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요게 이제 화폐 구매력이 된다는 거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100 이상이야? 화폐 구매력은 줄었구나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도로 물가지수를 보면은 지금의 이 경기를 판단할 수 있대요. 경기 판단의 지표가 된대, 물가지수가. 자, 만약에 경기가 호황이에요. 먹고 살만해. 그러면 뭐야?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다 씁니다. 일주일에 치킨 20번씩 시켜 먹어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시장에 돈이 돕니다. 자, 수요가 늘어나면은 물가는 어떻게 될까? 가격은 오릅니다. 잘 팔리잖아. 1,000원만 올려받아도 100마리면은 얼마야? 10만원? 맞니? 미안해, 나 물가잖아. 갑자기 어렵네. 10만원이에요. 10만원. 100만원, 100마리만 팔아도. 자, 반면에 경기가 불황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뭐야? 아낍니다. 일주일에 치킨 20번 시켜 먹던 거 참아서 5번만 시켜 먹어요. 수요가 줄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니? 물가는 떨어집니다. 안 팔리니까 낮춰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물가 지수를 봤는데 최근에 물가가 올랐어. 100 이상이야.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가 3분단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 자, 아까 이제 뭐야? 경제에서 계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뭐가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를 차지하지 않지만 곳곳에 있습니다. 일단 49번부터 볼까요? 사실 9번에서는 저 5번 물가지수와 경기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가지수가 올랐을 때 호황이었구나, 떨어졌을 땐 불황이었구나, 요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5번에서. 그리고 50번에 1번도 50번에 1번 화폐 구매력은 물가에 따라 변화하는군. 물가가 뭐였어? 구매력은 반비례 관계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본문에서는 용도 얘기하면서 화폐 구매력 따로, 경기 판단 지표 따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기가 호황이면 화폐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 경기가 호황이면 화폐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 분명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경기가 호황이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가도 따라서 올라요. 물가가 올라? 아까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경기가 호황이면은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연결이 되죠. 요게 50번의 4번이에요.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서 화폐 구매력은 줄어든다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고 이런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 요거 항상 체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50번 보는 김에 그 정답도 한번 보면은 그 50번에 2번 물가지수는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대. 그럼 이 2번 선지들은 이거죠. 물가지수가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요가 먼저니 물가가 먼저니? 수요가 먼저죠? 수요가 오르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거야. 수요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앞뒤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야. 2번은. 자, 그럼 진짜 돌아가서 이제 이어서 볼게요. 자, 3문단 이제 보면은 또한 하면서 여기도 계속해서 이 용도에 대한 얘기인데,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도 한대.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자, 명목 가치, 실질 가치 뭔 말인지 모르죠?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이 된대요. 물가지수가 이용이 되는데, 물가지수의 쓰임이죠. 언제? 환산하고 싶을 때. 환산이 뭐야? 바꾸는 거잖아.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꿀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를 뭐로 바꿀 때 쓴대? 두 번째 문장에서 뭐를 뭐로 바꿀 때
물가지수를 쓴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현재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물가지수 쓰면 되잖아. 그러면 뭐야? 명목 가치가 현재 금액이고 실질 가치가 그 T년도 과거의 특정 시점의 금액이라는 거지. 저때 물가지수 쓴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대화가 통하죠. 말이 쉬워졌어요. 현재 금액이랑 과거의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는 얘기는 이 환산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 같은 경우는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본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T년도 금액, 과거의 금액은 현재 금액을 과거 물가지수분의 현재 물가지수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과거의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식 밑에도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 도돌이표야.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형태만 다르지 의미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134쪽 다 됐는데 마지막에 저 식이 하나 더 나와요. 저거를 써먹는 게 50번의 5번이죠. 50번의 5번. 자, 그래서 5번을 보면은 현재 금액을 과거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재를 과거로 환산할 때, 이거 3번 얘기하는 거 맞지? 명목을 실제로 바꾼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때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은 적어지겠대요. 근데 뭐 제가 식을 써먹어야 된다 하면서 오긴 했는데 차근차근 보면은 굳이 식 안 써도 돼. 자, 여기에 이거 환산된 금액이 적어진대. 환산된 금액, 현재 금액 말하는 거니 과거 금액 말하는 거니? 과거 얘기했죠. 과거. 환산된. 자, 그랬을 때 이거 과거의 금액이 그 T년도의 금액이 줄어든다는 소리구나. 다 되면은 이것만 되면은 현재가 과거보다 더 비싸대. 당연히 뭐겠니? 과거가 더 싸다는 소리잖아.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뭐야, 잠깐 좀 피곤하고 이러면은 문장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식 세우세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너희가 저 식 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세우고, 뭐야, 현재 금액을 100원으로 그냥 잡고 T년도가 현재보다 더 적을 때 하나 세우고, 그리고 과거 T년도가 현재보다 더 많을 때 하나 세우면은 계산 빨리 해가지고 뭐가 더 높고 적은지 찾아야 되겠지. 고민할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134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5쪽입니다. 길죠? 보면서 되게 길다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딱 앞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글이었을 텐데 꾸역꾸역 저 오른쪽까지 넣어버렸어요. 자, 봅시다. 135쪽.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이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그 물가지수가 쓰이는, 작성되는 형태예요. 기준은 이용 목적에 따라.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무슨 물가지수 하면서 단순 물가지수랑 가족 물가지수 하는데 이 종류는 측정 방법에 따라 나누는 종류고 소비자랑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나누는 종류가 되는 거지. 즉 생산자 물가지수이면서 가중 물가지수일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 의문 모음 체계할 때도 이 모음이 기준에 뭐냐에 따라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류야.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비자가 목적이에요. 소비자가 이용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 대표 품목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된다는 거야. 소비자가 영향이 가는 것들. 그리고 물가지수니까 그 가격의 변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름처럼 생산자, 공장이나 기업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게 물가지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은 지하철 요금이 올랐대. 공장, 기업의 입장에서 영향이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 전철 안에서 만들 거 아니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하철 요금 같은 건 개인의 입장에서 영향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온 예시가 철판.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 철덩어리를 살 일이 있니? 없잖아.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사가지고 써먹겠지. 그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이 기억이죠. 그 문단의 마지막이 기억. 생산자의 입장에서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그게 51번이고요. 자, 그래서 51번이 그 기억, 물가지수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작성되는 이유인데 그 기억을 보시면 본문에 그 앞에 단어가, 표지가 따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정답의 근거는 앞에서 다 얘기해 줬다고요. 앞에서. 어디 엉뚱한 데 보고서 이런 말이 있었는다고서 고르지 말고 그냥 앞에서 한 얘기가 뭔지만 찾으면 돼요. 그 한 줄 요약이니까. 그럼 앞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야?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건이 이 물가지수에 필요한 물건이랑 이 물가지수에 필요한 물건이 달라. 그 얘기하면서 막 예시도 지하철 요금, 철판 나왔잖아. 그거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니? 4번이지. 둘의 조사 품목이 다르다고요. 지하철 요금하고 철판처럼.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단을 볼게요. 다음 문단을 보면은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대요. 그래, 앞에서는 이제 달라 서로 조사하는 게 라고 했는데 같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같은 거, 우리도 밀가루 종종 사잖아. 근데 우리가 가끔 사는 거랑 빵 만드는 공장에서 밀가루 사는 거랑 수준이 같니? 다르죠? 그런 식으로 같은 품목이더라도 가중치는 차이가 있어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일 때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만들 때 매출액에 따라 가중치가 책정이 돼요. 매출액이 높을수록
가중치도 높게 책정이 돼. 그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많이 파는 게 거래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살 때 쓰는 이 돈, 소비 지출에 이 많을수록 가중치는 높게 책정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볼게요.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대요. 자,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제 그 대표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하는 단계에도 차이가 있대. 그러면 요 13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종류 나눠놓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가중치 차이, 그리고 가격 조사에서도 차이. 그리고 이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를 알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는 양상을 알 수가 있대요. 선행한다는 거죠. 생산자가 먼저 바뀌고 그 뒤에 바뀐다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이걸 아까 내가 글다 말았는데 잠시만요. 일단 밀입니다. 밀이야.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밀이에요. 그리고 그 밀을 이제 취급하는 공장입니다. 빵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 빵을 만들면은 대형 납품업체예요. 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소형 마트들. 이건 우리 너무 못생겼다. 그냥 저입니다. 저들이에요. 저들. 저예요. 이게 뭐야? 그 상품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생산자는 언제 가격을 조사하냐?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요 단계에서 조사를 한대요. 생산자 판매 단계, 공장도 가격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본문에는. 도매가예요, 도매가. 저 대형 납품업체에 넘길 때.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언제 조사를 하냐? 여기겠죠. 우리가 마트에서 살 때. 그래서 소매가. 저 단계에서 소매가로 조사를 해요. 대표 품목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조사하는 단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알면은 앞선 걸 알 수 있겠잖아. 예를 들어서 저 밀의 가격이 올라요. 밀의 가격이 밀 시장이 변화를 합니다. 시장의 변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생산자는 요 단계에서 가격을 조사한다 했잖아. 밀이 올랐어. 그거 비싸게 샀어. 얘네도 비싸게 팔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영향력을. 영향력이 빨리 와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밀 시장이 변화를 합니다.
시장의 변화. 그랬을 때 아까는 가격 올랐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여기에서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데였어. 근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올랐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더 비싸게 넘겨, 더 비싸게 사. 중간에 단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늦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밀 하나가 오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뒤에 늦게 나타난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랬을 때 뭐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밀을 비싸게 사서 대형 업체에다가 비싸게 넘겼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랐어.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얘네가 비싸게 샀으니까 또 비싸게 넘기고 비싸게 샀으니까 또 비싸게 팔겠죠. 비례관계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바뀌는데 올랐어? 소비자 물가지수도 뒤늦게 오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본문이. 문제가 이제 53번만 나왔죠? 음. 53번 같은 경우에 뭐 보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 정답인 5번은 보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5번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됐으면은 아무래도 물가지수, 그냥 시작부터 말한 저 물가지수가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5번 보면은요.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 여기죠, 여기? 생산자 판매 단계 가격. 생산자의 판매 단계의 가격이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대. 소비자 구입 단계 여기죠?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낮대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우리 그 낮음으로 해서 문장 한번 끊어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앞에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는 소리잖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애들 둘 붙여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생산자 판매가가 소비자 구매가보다 낮음으로 물가지수가 낮을 거다라는데 우리 물가지수라는 거는 뭐니?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냐예요. 지금 얼마에 팔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였냐가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생산자 판매가 지금 저희가 농산물을 100원에 팔았어. 우린 200원에 사. 맞아요. 근데 과거가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90원에 팔았어. 그럼 이때는 물가지수가 과거보다 올랐죠. 100 이상 찍히겠지. 근데 옛날에 11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과거보다 떨어졌으니까 100보다 아래로 찍히겠죠. 물가지수가 90 몇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190원이었냐 210원이었냐에 따라서 물가지수가 100 이상이냐 혹은 뭐 90 몇이냐 이렇게 된다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랑 연관을 지었을 때 달라지는 값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얼마에 사고 파냐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얼마냐가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앞쯤은 끝나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앞쯤이 좀 빡셌고 뒷쯤이 그나마 나았을 거야. 뒤에는 금방 끝나요. 시간 충분해요. 저거는. 근데 이게 내가 다음 주 거를 한번 봤는데 너희를 괴롭히려는 건 아닌데 다음 주에 그 나이트가 나오더라고. 144쪽. 나이트.
그 백설사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거를 그 나이트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비교적 최근 거라. 재작년 고1 고1이에요 고1. 지금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고2 거야. 근데 고1 거예요. 심지어 산모예요. 재작년 고1 산모.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분량을 쫄지 말고. 쉽지 않겠니? 고1 산모인데. 나도 그 보고만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 저 지문 길이를 보고만 있으면. 돌아옵시다. 보고 있으면 뭐 짜증만 나지. 자, 돌아와서 뒤에 거 얼른 끝냅시다. 138쪽. 자, 138쪽 1문단 보면은요. 1문단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할게요. 각 국가들은 뭐야? 뭐 군사적 위협이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요. 그리고 이 동맹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익입니다. 그게 곧 유지의 근간이 되고요. 이 많은 콤보니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깨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문단. 이 동맹은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그리고 중립조약 그리고 협상으로 나눌 수 있대요.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자, 그리고 쓰고 가자.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방위조약 같은 경우에는 내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어? 그럼 나도 가서 같이 싸워요.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면 참전을 한다고. 자, 중립조약은 내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침략을 당하면 중립을 지킨대요. 가만히 있는 게 왜 동맹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 보면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중립조약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 그럼 이제 나라가 정신이 없겠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군사력도 이제 뭐 북쪽이나 서쪽에 몰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랑 중립적을 안 붙고 있었으면은 그때 일본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에 동쪽으로 쳐들어오면은 그냥 쌈 싸먹히는 거예요 나라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약속하는 거죠 둘이. 자, 그리고 협상 같은 경우엔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동맹국에.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조 서로 돕는 거. 이 서로 돕는 체제를 유지할지 나중에 차후에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한번 겪고 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지잖아요.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야, 우리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을 못 줄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중에. 자,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뭐 자율성과 수명에 대한 얘기인데, 자율성. 이제 그 동맹국의 경제, 정치 말 그대로 자유롭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근데 일본이 자꾸 요즘 미국한테 막 개겨.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도 가서 같이 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야, 일본아 그만 좀 해봐라. 하지마. 자꾸 간섭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이 싸워야 되잖아. 뭔 일 나면은. 그래서 방위조약이 자율성이 가장 낮고 협상이 자율성이 가장 높대요. 이 순서대로
자율성이 높아져요.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면에 수명은 보니까 협상이 가장 빨리 끝나고 방위 조약이 가장 오래 유지가 된대요. 이러면 끝나요, 이 문단은. 자, 그리고 그 이 문단의 마지막이 따라서 하면서 가를 채워야 되는데 55번이죠? 그 55번에 이제 갈 들어갈 내용인데 그것도 뭐야? 이번에도 따라서 해가지고 앞에 내용 요약하면 됩니다. 한 줄로. 그래서 나 앞에 계속 나온 얘기가 뭐야? 이거야, 이거.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죠?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명이 낮거나 자율성이 낮을수록 수명이 높다잖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지에는 얘가 없을 거야. 얘가 없고 얘만 5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죠. 아, 그리고 그 54번에 2번. 요거 이제 종종 고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54번에 2번.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에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데 본문에서는 저렇게 얘기 안 하긴 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차후에 협의한다고 했어. 이 말은 뭐니? 미리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못 찾아가지고 종종 고르시더라고요. 자, 됐으면 이제 3문단이에요. 벌써 절반 끝났어. 자, 3문단 보면은 이제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죠? 위에서 뭐라 했어? 수명 얘기해줬어요. 끊어질 수 있다고 언제든지. 그렇게 동맹관계는 바뀔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동맹이 바뀌는 이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기업, 현실주의자들하고 니은, 구성주의자들이 서로 달라요. 현실주의자들부터 먼저 보면은 현실주의자들은 이제 이 국제사회, 지구촌에 정부가 없다고 보는 거야.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봤어요. 한국, 미국, 일본 각각의 정부는 있지만 그렇게 나라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였을 때 커맨더가 없다고. 그래서 각 나라들의 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된대. 예를 이어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진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해. 자, 근데 이제 이 A 국가 혼자서는 저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B 국가, C 국가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된다는 거야. 이제 좀 크기가 비슷해졌죠?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쉽게 못 넘게. 물론 이 권력에 빌붙어 먹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 패권 국가가 약해지고 오히려 A 국가가 되게 힘이 세졌어. 그럼 이제 뭐야? 얘는 또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 뭐야? 힘, 이 세력에 따라 동맹관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야? 그냥 4분단까지 해서 끝낼게요. 구성주의자들은 저렇게 뭐야? 힘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없대. 쟤네는 어떻게 봤냐? 예를 들어 여기도 A 국가랑 B 국가가 있어요. 서로 동맹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서로 봤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긍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고. 그런 가치가 있으면은 동맹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봤는데 이제 쟤네는 우리한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는 서로를 보는 이 생각 그리고 서로의 이 관계에 따라 동맹관계가 바뀔 수 있어 입니다. 금방 끝나죠? 우리 54번에 그 3번 한 번만 볼게요. 3번. 자, 3번 선지를 보면은 54번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 저 3번 선지대로면 이거지. 편승하는 동맹이 있어야 패권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잖아. 그죠? 우리 이거 직접 한번 봅시다. 본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특정한 패권 국가가 여기서부터 보셨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니?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을 하면은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거나 그 힘에 편승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선지 뭐예요? 본문이랑 또 봤을 때 앞뒤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순서, 선후관계가 잘못됐어요. 아까도 그랬지, 경제지문에서도 물가지수가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데 수요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졌었어요. 보다시피 내용 확인 문제, 그냥 이 사실 확인 문제, 요쪽 같은 경우 되게 복잡하게 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냥 그 본문에 있는 걸 너희가 사실적으로 수용을 했냐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에서 잘 바꾸는 게 요거예요. 선후관계.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 써먹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죠. 그냥 아까 이런 말 있었는데 그럼 그냥 맞다고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뭐야? 앞뒤 특히 이제 인과 선지들이 나온다. 인과 선지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꼭 본문에서 선후관계 확인 한 번씩 더 해보세요. 거기가 정답일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선후관계 중요해. 인과하고 내용 확인 문제 되면 너희가 직접 봤잖아. 앞뒤에서 요거 안 돼가지고 틀린 친구들 꽤 많아요. 내용 확인 문제인데. 자, 그리고 이제 56번인데 5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게 없어요. 뭐야? 이 국제사회 문제, 동맹이 바뀌는 거를 현실주의자들은 힘과 세력에 따라 붙어먹거나 떨어지거나 한다 했고, 구성주의자들은 서로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지되거나 파기되거나 라고 했죠. 힘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상호 인식에 따라. 그리고 이 56번을 정확히 알고 고른 게 맞으면 57번도 답은 쉽게 모였을 거야. 57번에도 그 3번에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봤대. 자, 신뢰가 뭐야? 믿음입니다. 얘네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고요. 생각이 달라진 거야 뭐예요? 구성주의자들이 할 말이지, 구성주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번인데 어쩌면은 이 문제들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휘 문제치고는 그저 좀 헷갈릴 법한 되게 미묘한 차이 때문에 헷갈릴 만한 애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멈칫하고 헷갈렸다면은 1번이나 3번? 요 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요렇게 막히게 되면은 2번에도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본문에 A가 들어있는 맥락 속에서 바꿔낄 수 있는 다른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바꿔낄 수 있는 다른 말들 맥락 속에서 하나로는 안 돼. 한 두세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 본문 가서 이 A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문단 있어요. 이 문단. 이 문단 보면은 A는 이거죠. 형태에 따라 뭐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 나누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뭐 형태에 따라서 얘네들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거나. 근데 이제 뭐 문단 얘기할 때도 구분은 또 써놓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떠올려보면은 이런 거. 이거는 묶는 거죠, 묶는 거. 이게 뭐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동맹 관계를 형태에 따라서 이거랑 이거는 방위조약이야. 이거랑 이거는 중립조약이야. 이거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를 세 개로 묶어버린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뭐야? 이런 말들 안 되잖아요.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해요. 바꿔 낄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자, 우리가 문단 얘기할 때 이거 문단이 막 우리한테 막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를 얘들아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쉽게 쓰여진 시고 이건 어떤 소설이고 이런 얘기니 저게? 저 문단이? 아니잖아요. 1번에서 이렇게 좀 치워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3번의 C 부분 한번 보고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 3문단 3문단 그러면 그 C 부분은 요렇게 좀 나와있죠?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한다. 그럼 이번에도 얘 대신에 저 맥락 속에 저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일단 먼저 간단히 떠오르는 거는 동맹을 해서 세력 균형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제 동맹을 하면은 이 세력 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이 만들다를 조금 이제 한자어로 쓰면은 동맹을 해서 세력 균형을 형성하면 패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이번에도 아까 그 3번에 동아리를 이루어 만들다 같은 경우는 그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런 애들은 또 안 됩니다. 안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처리를 해주세요. 물론 한 번에 답이 안 보이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틀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혹시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지고 없으면은 주말 봅시다.